사무실의 공기는 늦은 시간의 피로감과 종이, 먼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수아 변호사는 책상 위를 가득 메운 서류 더미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복잡하게 얽힌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가 속한 태양법무법인은 업계 최고는 아니었지만 중견 로펌으로서 꽤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서한은 이곳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혔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이나 인맥 과시 대신 오직 꼼꼼한 서류 작업과 냉철한 논리로 승부했다. 그녀의 성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늘 다른 변호사들의 몫이었다. 서한은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곧 다가올 결혼식이라는 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강지훈, 두 사람은 2년 전 우연한 계기로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하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서한은 치열하고 때로는 비정한 법조계의 삶 속에서 지훈의 변함없는 따뜻함과 평범함에 큰 위안을 받았다. 그들의 결혼 준비는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한은 값비싼 드레스나 호화로운 예식장 대신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을 원했다. 지훈 역시 그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가끔 서하의 경무를 걱정하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서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 아직 안 끝났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저녁은 간단하게 해뒀어. 조심히 와. 서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거의 다 끝났어. 금방 갈게. 서하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작은 집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철저한 직업윤리는 그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다음날 아침, 서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자료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상사인 김영철 파트너는 능력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실적과 인맥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더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윤 변호사, 어제 그 사건은 잘 마무리했군. 김 파트너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서하가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았다. 하이, 역시 꼼꼼해. 좋아. 마침 자네에게 맡길 새로운 일이 하나 들어왔어. 그는 서류철 하나를 서하에게 툭 던지듯 건넸다. 서류 표지에는 유일그룹, 유어일그룹이라는 선명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서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유일그룹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초거대 재벌이었다. 태양법무법인 같은 중견 로펌이 유일그룹 본체의 일을 맡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유일그룹입니까? 하지만 저희 로펌이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이름이 가져올 무게감을 직감했다. 김 파트너는 손을 내저었다. 본체는 아니고 유일 로지스틱스라는 자회사일세. 간단한 내부 감사 및 법률 자문이야.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 같은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서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기대감을 읽었다. 이번 건을 잘 처리하면 우리가 유일그룹의 다른 일도 맡게 될지 모르지. 서하는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유일 로지스틱스, 내부 감사. 제목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일이 김 파트너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파트너 사무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서하는 곧 바로 유일 로지스틱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유일 로지스틱스는 유일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로 그룹 전체의 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견실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 특별한 성장이나 이슈 없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서한은 김 파트너가 건넨 서류처를 펼쳤다. 의뢰 내용은 명확했다. 최근 3년간의 주요 물류 계약 및 재무 흐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내부 감사. 하지만 첨부된 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 감사라면 최소한 몇 개의 상자를 채울 만한 자료가 필요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뿐이었다. 이게 전부라고 서한은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즉시 유일 로지스틱스의 법무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의외로 협조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아, 윤서하 변호사님, 자료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시스템 전산화 작업 중이라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오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한은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시스템 전산화 작업이라는 변명은 자료를 숨기려는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관련자 면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죠. 서한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 간단한 감사가 복잡한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날 저녁, 서한은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가볍게 푸다. 유일그룹 자회사, 그거 큰일이네. 우리 서, 역시 능력이 있다니까.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의 손길은 늘 그렇듯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대기업의 이름값에 순수하게 감탄하는 듯 보였다. 그냥 작은 자회사고 간단한 감사일 뿐이야. 김 파트너가 너무 기대하는 거지. 서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유일그룹이잖아. 대단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사심도 없어 보였다. 오직 약혼자에 대한 순수한 걱정뿐이었다. 서하는 지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걱정 마. 난 프로잖아. 그저 내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이 남자의 평범함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다. 지우는 복잡한 재벌가의 암투나 기업의 비리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서하는 그런 지훈을 사랑했다. 다음 날, 서하는 비장한 각오로 유일 로지스틱스 본사를 방문했다. 예상대로 그녀에게 배정된 곳은 창고 옆에 딸린 임시 사무실이었고 제공된 자료는 어제 받은 서류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무팀장이라는 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연신 시스템 오류와 담당자 부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서하는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이라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써주길 바라고 있었다. 태양 법무법인 정도의 로펌에서 온 젊은 여자 변호사라면 이 정도의 압박과 비협조에 지쳐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윤서아를 잘못 봤다. 그녀는 압박이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동안 여기 있는 이 종이 자료들부터 천천히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서하는 그들이 건넨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는 무작위로 쌓아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운송장과 세금 계산서들이었다. 하지만 서하의 눈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스캔했다. 그녀는 숫자들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반복되는 특정 거래처, 그리고 비정상적인 시기에 집중된 지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하는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에테르 무역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였다. 이 회사는 유일 로지스틱스와 거의 매주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회사의 실체는 불분명했다. 서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에테르 무역을 검색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거의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하의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리,
어쩌면 횡령이나 배임의 증거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유일 로지스틱스 내부의 누군가가 혹은 그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파트너의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관련 서류들을 복사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별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유일 로지스틱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일을 그녀에게 맡긴 김 파트너조차도 이 일의 심각성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판단만을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서한은 평소보다 더 늦게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보다 조금 더 지쳐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지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니야. 그냥 오늘 맡은 일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파고들게 맞네. 서화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유일 로지스틱스. 거기 정말 괜찮은 곳 맞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싫은데 정 힘들면 그만둬. 서화야.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서화는 순간 멈칫했다. 지훈이 그녀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소리야. 난 변호사고. 이건 내 일이야.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아. 곧 갈게. 서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지훈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를 위화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소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수프가 준비되어 있었다. 고생 많았어. 그가 서하를 안아주며 말했.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하는 그의 품에 안겨 오늘 하루의 긴장을 풀었다. 지훈 씨, 혹시 유일그룹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내부 사정 같은 거. 지훈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유일그룹.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곳이지. 왜 뭔가 심각한 거라도 발견했어? 지훈은 곧바로 평소의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되물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아니, 그냥 워낙 큰 회사니까 분위기가 좀 살벌해서 그랬어. 서하는 의심을 거뒀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약혼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 재벌 그룹의 어두운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터였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당신의 일만 하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지훈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남자가 자신의 안식처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 오늘 밤만큼은 이 평화로운 일상에 기대기로 했다. 하지만 서하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파헤치기 시작한 에테르 무역이라는 이름이 유일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약혼자 강지훈이 그 비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평범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유일 로지스틱스에서의 둘째 날, 윤서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단단히 무장한 채 사무실에 들어섰. 어제 발견한 에테르 무역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비자금 통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임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재무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윤 변호사님, 어제 요청하신 자료 말입니다만 아무래도 시스템 복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본사 전산팀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서요. 남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하는 그의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산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어제 보던 종이 서류들이나 마저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 이전의 회계장부 원본도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에테르 무역 관련해서요. 그녀는 핵심을 바로 찔렀다. 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에테르 무역 말입시니까? 그건 그냥 작은 하청업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1년 이전 자료는 규정상 이미 폐기되었거나 지하 창고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하의 예봉을 피하려 했다. 법무법인에서 파견된 감사의 정당한 자료 요청입니다. 찾기 어렵다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오늘 중으로 해당 자료를 제 책상 위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감사 방해 행위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태도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팀장은 서하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는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서하는 그가 시간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수작을 부릴 것임을 알았지만 일단은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서하는 다시 어제 보던 서류 더미로 눈을 돌렸다. 에테르 무역과의 거래 내역은 이상한 점 투성이었다. 물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송 내역이나 물품 목록 대신 컨설팅 비용, 운영 지원비 같은 모호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동일한 금액이 매월 거의 같은 날짜에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서하는 이 거래를 최종 승인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서류에는 재무팀장의 서명이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큰 거래에는 부사장 전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유일 로지스틱스의 부사장은 유일 그룹 오너 일가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결국 윗선이 연루된 건가? 서하는 낮게 읊조렸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 사실을 파헤치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재벌 그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터였다. 김 파트너가 이 일을 간단한 감사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악의적인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서류에 몰두했다. 오후가 되자 재무팀장이 마지못해 먼지 쌓인 상자 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이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예상대로 대부분은 쓸모없는 영수증 쪼가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윤서아의 집요함을 얕보았다. 그녀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영수증 더미 속에서 다른 서류들과 미묘하게 다른 재질의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에테르 무역에 지급된 거액의 특별 자문료에 대한 내부 품위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무팀장이나 부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휘갈겨 쓴 사인이 있었다. C. M. J. 라는 이니셜이었다. 서하는 즉시 유일 로지스틱스의 임원 명단을 확인했다. 그런 이니셜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일 로지스틱스밖에 어쩌면 그룹 본사의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증거일 수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품위서를 촬영해 개인 단말기에 저장했다. 그녀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때 사무실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명백한 감시였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방해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임시 사무실을 나서며 뒤에서 따라붙는 발소리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로비를 빠져나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하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오늘 발견한 C, M, J 라는 이니셜과 노골적인 감시.
이 일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지훈 씨, 나 지금 퇴근했어. 오늘 저녁은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서아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지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서화가 둘러댔다. 알았어. 지금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지훈은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서하는 그의 과민한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곧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인 작은 레스토랑에 지훈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서아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말 괜찮은 거야. 누가 당신 쫓아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다니까.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훈 씨, 서화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 당신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랬어. 지훈은 그제야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서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훈 씨, 나 아무래도 그 감사일 계속하기 힘들지도 몰라. 그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소리야? 잘 됐네. 내가 뭘 했어? 그런 위험한 일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당장 그만둬. 지훈의 반응은 서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안도하는 것을 넘어 거의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위험하다니 난 그냥 일이 복잡하다고만 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서아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아니, 내 말은 재벌 그룹 같은 곳은 원래 복잡하고 더러운 일이 많잖아.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 괜히 그런 일에 엮였다가 당신만 다칠까봐. 그렇지. 당신은 곧 내 신부가 될 사람이잖아. 그는 서하의 손을 꼭 잡으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서하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이 지훈 씨는 유일그룹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서하가 무심한 척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우리 회사도 대기업 하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좀 들어서 그래. 특히 유일 로지스틱스 그쪽은 말이 많더라고. 부사장이라는 사람 평판이 아주 안 좋다고. 지훈은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다.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 알기에는 과도한 정보였다. 부사장 유일그룹, 오너일, 가친척이라는 그 사람 서아가 확인하듯 물었다.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마 그럴걸. 나도 확실히는 몰라. 그냥 들은 얘기야. 그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그것보다 우리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드레스는 마음에 드는 거 골랐어. 서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지훈의 이상한 행동들, 유일그룹에 대한 그의 의외의 지식, 그리고 그녀의 안전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결혼 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든 지훈의 곁에서 몰래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오늘 발견한 이니셜 C, M, J를 다시 한번 검색했다. 유일 로지스틱스에는 없었지만 유일그룹 본사에는 있었다. 최민준, 조이민준, 유일그룹의 전략기획실 총괄 부회장. 오너 일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남자였다. 서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자회사의 비리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지도 몰랐. 그리고 지훈은 어째서 로지스틱스 부사장의 평판을 알고 있었을까? 최민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서한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음모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얼굴 뒤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서한은 노트북을 덮었다.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그녀는 이 감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직업윤리와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둘째, 이제부터는 강지훈을 포함한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면은 완벽했지만 그 이면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일그룹 본사 60층. 스카이라운지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사무실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방의 주인인 최민준 부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지배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맞춤형 이탈리아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매끈하게 넘긴 머리카락은 그의 냉혹한 인상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오너 일가가 아니었지만 특유의 비상한 머리와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유일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은 그는 그룹의 어두운 부분, 즉 회색지대의 모든 자금 흐름을 총괄하고 있었다. 에테르 무역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한 걸작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 하찮은 로펌의 애송이 변호사 하나를 아직도 처리 못했다는 건가? 최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맞은편에 서 있는 유일 로지스틱스 부사장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부사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최 부회장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 계집애가 윤서아 변호사라는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형식적인 감사일 거라고 방심했는데 에테르 무역의 지급 품위서까지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부회장님의 이니셜이 적힌 것까지. 부사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최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부사장을 노려보았다. 내 이니셜 C, M, 줄파오. 말인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중견 로펌의 막내급 변호사가 내 서명을 알아봤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지. 그냥 적당히 겁주고 돌려보내면 될 일을. 그게. 김영철 파트너 쪽에도 압력을 넣어봤지만 윤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산 자료까지 복구하라고. 부사장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서하에게 돌리고 싶었다. 최민주는 책상 위에 값비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독단적으로 좋아. 그런 용기는 가상하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윤수아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법조계 인맥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실력은 있지만 배경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부류였다. 최민준이 가장 경멸하는 유형이었다. 배경 없는 아이들은 둘 중 하나지. 쉽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돈맛을 보면 금방 길들여지거나 아마 전자일 거야. 최민준은 부사장을 향해 턱짓했다. 나가봐. 내가 직접 처리하지. 부사장은 구사일생한 듯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최민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태양 법무법인의 김영철 파트너. 지금 바로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김 파트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일그룹 최민준 부회장입니다. 네. 부회장님 웬일이십니까? 김영철 파트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반갑게 대답했다. 그의 로펌에게 유일그룹 부회장의 전화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김 파트너, 요즘 우리 유일 로지스틱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군. 최민준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김 파트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라기보다는 간단한 정기 감사인데
파견된 변호사가 너무 열심인 것 같아서 말이야. 윤서아 변호사라고 했던가 아주 유능한 인재인 모양이야. 우리 같은 대기업 감사에는 그 정도 인재는 좀 과분한 것 같은데. 최민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김 파트너는 즉시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윤 변호사가 의욕이 좀 앞섰나 봅니다. 하하. 신입급이라 아직 요령이 없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말해서 조용히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김 파트너는 말이 통해서 좋아. 이번 일이 간단한 감사로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 태양 법무법인과 함께할 일이 많아질 것 같군. 그룹 본사 차원에서 말이야. 최민주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만약 이 간단한 감사가 복잡해지면 나도 김 파트너를 도와주기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김 파트너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벌레 하나가 시야를 가렸지만 이제 곧 치워질 터였다. 그는 윤서아라는 이름 따위는 금방 잊어버렸다. 바로 그 시각 윤서아는 유일 로지스틱스 사무실에서 김영철 파트너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이니셜 C, M, J가 누구인지 알아낸 직후였다. 윤 변호사, 지금 당장 뭐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김 파트너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소의 점잖은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파트너님, 현재 유일 로지스틱스 내부 감사 진행 중입니다. 심각한 배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에테르 무역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닥쳐. 김 파트너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누가 자네더러 그런 것까지 파헤치라고 했나? 그냥 형식적인 감사라고 했잖아. 당장 덮어. 서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참담했다. 덮으라니요, 파트너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에 대한 외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를 감시하는 사람도 그 입 다물지 못해. 외부 압력, 그 압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유일그룹 최민준 부회장이야. 자네가 지금 우리 로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김 파트너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그 감사 중단하고 보고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이건 명령이야. 서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민준 부회장의 그림자가 드디어 그녀의 목을 직접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김 파트너는 이미 그 거대한 권력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는 로펌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의 윤리와 정의를 팔아넘긴 것이다. 파트너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윤서하자네. 지금 제정신이 하자네. 해고당하고 싶어.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싶냐고 김 파트너가 악을 썼다. 파트너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 윤리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 파트너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하는 단절음이 서하의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로펌의 지원은 끊겼고 적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최민준. 그는 서하를 그저 배경 없는 젊은 여자 변호사로 얕보고 이 정도 압력이면 쉽게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서하의 본질을 몰랐다. 그녀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부당한 압력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에테르 무역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겼다. 이제부터는 로펌에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즉시 유일 로지스틱스 사무실을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험했다. 그녀를 감시하던 남자들이 그녀가 나오자 황급히 뒤를 따르는 것이 느껴졌다. 서한은 일부러 번화가로 향했다. 인파 속에 몸을 숨기며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꾼 끝에 겨우 그들을 따돌리고 비상구로 연결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증거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곳.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전화하려다 손을 멈췄다. 어젯밤 유일 로지스틱스 부사장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역시 이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서한은 고개를 저었. 지훈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다. 그가 유일그룹 부회장 같은 거물과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었다. 그가 보인 이상한 반응은 단지 자신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대학 시절부터 이용하던 작은 공용 작업실로 향했다.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최민준의 그림자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일단 철저히 혼자서 이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작업실에 도착한 서한은 문을 걸어 잠그고 확보한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캔투사인, MZI, J, 최민준. 그가 이 모든 비자금의 정점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한 횡령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 예를 들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 같은 것일까? 서한은 최민준 부회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경력, 그가 관여했던 과거의 MA,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 서하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모니터에 집중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는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태양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어젯밤 공용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최민준 부회장과 에테르 무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었지만 표면적인 정보 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일단 로펌으로 돌아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김 파트너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듯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일그룹 감사를 맡았다며 부러워하던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유일 로지스틱스 관련 서류는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법인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유일 로지스틱스 감사 폴더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파일마저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중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때 김영철 파트너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를 불렀다. 윤 변호사, 잠깐 들어오지. 김 파트너의 목소리는 어제의 분노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한은 묵묵히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앉아. 김 파트너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유일 로지스틱스 감사 종료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담당 변호사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서화가 입을 열려던 순간 김 파트너가 말을 잘랐다. 윤 변호사, 자네는 이번 감사에서 의뢰인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 유출하려 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내부 임원진을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네. 유일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파트너님이야말로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민준 부회장의 압력 때문에. 최 부회장, 그분이 누군데 윤 변호사, 망상이라도 하는 건가? 김 파트너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자네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유일 그룹권에서 완전히 손떼, 그리고 당분간 근신하도록 해.
이것은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그는 서아가 반발할 것을 대비해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그녀에게 업무상 과실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린 것이다. 태양 법무법인 내에서 그녀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망친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평온한 반응에 김 파트너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다. 파트너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게 씌워진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미련도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서하는 로펌을 나와 어제 그 공용 작업실로 다시 향했다. 김 파트너와 최민주는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그들은 윤서아의 끈질김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켰다. 비록 로펌 서버의 자료는 막혔지만 그녀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아미샤르트 J 품위서를 촬영해둔 원본 파일은 안전했다. 그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이제는 태양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에테르 무역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기업 정보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은 정보, 즉 다크웹이나 해외 조세 피난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법의학 동아리에서 배운 기초적인 포렌식 기술을 총동원했다. 한편 같은 시각 유일그룹 본사 최상층의 비밀스러운 CEO 집무실 강지우는 자신의 진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유일한 신복이자 비서실장인 정윤우 실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최민준 부회장이 어제 태양 법무법인의 김영철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평소 다정하고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용은 윤서아 변호사 건입니다. 최 부회장이 감사를 중단시키고 윤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윤 변호사는 해당 로펌에서 사실상 근신 조치를 당한 상태입니다. 기밀 유출 시도라는 누명까지 썼습니다. 쾅! 지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이 비명처럼 울렸다. 감히 서하를 건드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최민준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리라 예상했지만 감히 자신의 약혼녀를 직접 공격할 줄은 몰랐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정 실장은 묵묵히 지훈의 분노를 받아냈다. 최 부회장은 윤 변호사가 회장님의 약혼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배경 없는 변호사가 자신의 비자금 통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김영철 파트너는 최 부회장에게 완전히 매수되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민준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그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가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최민준을 잡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하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서하 씨는 지금 어떻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로펌을 나온 후 마포구의 한 공용 작업실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도 그곳에서 밤을 새운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정 실장의 보고에 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최민주는 지금쯤 에테르 무역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있겠지. 지훈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네, 관련 서버 데이터는 이미 파기 작업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은 해외로 도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확보했던 자료들만으로는 이제 최 부회장을 엮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최민준도 완벽하지는 않아.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유일 로지스틱스를 이용하기 전 사용했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지. 5년 전 내가 막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의심했지만 물증을 못 찾았던 아르테미스 홀딩스,
최민주는 그 기록이 스위스 은행의 비활성 서버에 완벽히 묻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회장님, 설마. 정 실장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맞아. 그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최민준이 에테르 무역을 만들기 전 자금 세탁을 시험했던 첫 번째 통로. 에테르 무역과 아르테미스 홀딩스를 연결하는 자금 이체 기록. 그것만 있으면 최민주는 빼도 박도 못해.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증거는 그가 최민준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릴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이것을 지금 서하에게 넘겨주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정 실장, 이 자료 서하 씨에게 넘겨 절대 우리가 보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우연한 발견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회장님, 윤 변호사님이 이 자료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탄입니다. 정 실장이 우려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있어. 아니, 그녀만이 할 수 있어. 그녀는 내 사람이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혼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하의 정의감이 이 진실을 감당해낼 것이라 믿었다. 다시 마포구의 공용 작업실. 서하는 몇 시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에테르 무역의 국내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거나 철저히 위조되어 있었다. 최민준의 개인비리,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막막했다. 그녀는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알림이 하나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 애너니머스였고 제목은 없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의 문장과 암호화된 파일 하나뿐이었다. 진실은 깊은 곳에 있다. Truth lies in the deep. 서하는 순간 긴장했다. 이것은 최민준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함정일 수 있었다. 아니면 제3의 조력자.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업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녀의 개인 보안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스캔했다. 바이러스나 트래킹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암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Justice.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오래된 거래 내역서였다. 아르테미스 홀딩스라는 생소한 이름에서 에테르 무역의 초기 자본금으로 보이는 거액이 흘러 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거래를 승인한 것은 C, M, J 라는 이니셜이 아닌 최민준 본인의 영문 서명이었다. 이것은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였다. 최민준이 에테르 무역을 설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 비자금을 운용해왔다는 증거이자 두 유령 회사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였다. 최민준은 에테르 무역의 기록은 지웠지만 5년 전의 이 기록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완벽히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서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왔을까? 익명의 발신자는 누구일까? 동료 변호사 아니면 최민준의 반대 세력.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너무나도 운 좋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운이 함정이든 아니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즉시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스위스 은행의 라우팅 번호와 해외 법인 등록 번호들을 대조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증 끝에 그녀는 확신했다. 이 자료는 진짜였다. 최민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진짜 칼이었다. 서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직업을 빼앗고 명예를 더럽히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조용한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최민준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장소에서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강지훈은 윤서하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지난밤 늦게까지 공용 작업실에서 씨름하다 돌아와 잠든 서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냉장고에 서아가 좋아하는 과일 주스와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저녁에는 일찍 올게. 사랑해. 그의 필체는 그가 연기하는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의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평범한 국산 세단을 지나쳐 그는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그곳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엔진 소리 하나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현우 실장이 뒷좌석 문을 열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차에 올라타는 순간 강지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다정하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던 미소는 사라지고 유일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젊은 총수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최민주는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마자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예상대로 아르테미스 홀딩스 관련 기록을 모두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위스 은행 측에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실장이 태블릿 PC에 데이터를 띄우며 보고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윤 변호사님께 전달된 자료는 그가 절대 삭제할 수 없는 원본 서버의 미러 데이터였습니다. 지훈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2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유일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었던 최민준 부회장의 세력이 그룹 내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을 그저 운 좋게 자리를 물려받은 어린애로 취급했다. 그래서 지훈은 가면을 썼다. 낮에는 최민준에게 대부분의 결제를 맡기고 경영 수업에만 열중하는 무능한 이세를 연기했다. 그리고 밤에는 아버지의 유산인 비밀팀과 정현우 실장만을 데리고 최민준의 비자금과 부패를 파헤쳤다. 그는 최민준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 때까지 기다렸다. 동시에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은 진심을 가리는 무거운 갑옷과도 같았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서아는 그런 그에게 빛과 같았다. 그녀는 똑똑하고 강인했으며 무엇보다 정의로웠다. 그는 그녀의 그런 면을 사랑했다. 그는 서아가 유일 로지스틱스 감사건을 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김영철 파트너가 최민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로펌에이스를 투입한 것이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 서아라면 분명 최민준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어젯밤 아르테미스 홀딩스 자료를 익명으로 넘긴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준이 서아를 직접 공격했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직업과 명예를 빼앗으려 했어. 그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야. 그의 분노는 최민준의 비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윤 변호사님은 회장님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십니다. 어제 자료를 받으신 후 밤새도록 교차 검증을 마치셨습니다.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 실장의 보고에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서아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터였다. 차가 유일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비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정 실장, 서아 씨 주변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 최민준의 하수인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하지만 절대 서아 씨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다고 믿어야 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윤 변호사님이 파고들수록 에테르 무역과 아르테미스 홀딩스의 최종 승인자가 최민준 부회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준의 비자금 중 일부는 지훈의 아버지가 묵인했던 그룹의 필요학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파헤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되는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설령 그 화살이 나를 향하게 된다고 해도. 그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집무실은 60층. 최민준의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는 서하가 사랑하는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과 유일그룹을 이끄는 회장 강지훈이라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을 잡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이제 서하의 정의로운 칼날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서하의 조사는 이제 최민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밝혀내는 날,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우는 모니터에 뜬 서하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윤서아는 공용 작업실의 딱딱한 의자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아르테미스 홀딩스의 스위스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떠 있었다. 이 익명의 자료는 최민준을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서하는 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칼자루를 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칼의 정확한 살상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먼저 익명의 제보자가 사용한 수법을 다시 분석했다. 이메일은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파일의 암호화 수준은 국가정보기관에서나 사용할 법한 것이었다. 이것은 최민준에게 원한을 품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 아니었다. 유일그룹의 최고급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최민준의 동선을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이었다. 서하는 일단 발신자에 대한 추적은 보류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증거 그 자체였다. 아르테미스 홀딩스가 해외에서 최민준의 비자금을 조성한 통로라면 에테르 무역은 그 돈이 국내로 유입되어 세탁되는 창구였다. 최민준은 에테르 무역의 국내 서버 기록을 모두 파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었다. 관세청. 서하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유일 로지스틱스는 물류회사다. 에테르 무역이라는 유령 회사가 자금을 세탁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허위 수출입 실적을 만드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서류를 꾸며 세관을 통과시키는 방식. 그 기록은 유일그룹 서버가 아닌 국가전산망인 관세청 서버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 아이디로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UNI 파스스에 접속했다. 아르테미스 홀딩스에서 에테르 무역으로 거액이 송금된 날짜와 유일 로지스틱스의 수입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방대하고 지루했다. 수십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허점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하의 눈이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포착했다. 에테르 무역의 이름으로 수입된 고정밀 반도체 장비 부품이라는 항목. 거래 금액은 수백억에 달했지만 신고된 물품의 중량과 부피가 터무니없이 작았다. 게다가 그 부품들은 수입 통관 직후 곧바로 불용재고로 처리되어 폐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최민준의 숨겨진 장부였다. 그는 돈을 물건으로 위장해 수입한 뒤 곧바로 폐기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현금화하고 회계장부에서는 증발시켰던 것이다. 서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이 허위 통관을 최종 승인한 자만 찾아내면 되었다. 최민준 혹은 그가 매수한 세관 고위직 일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통관 기록의 최종 승인 로그를 클릭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이름이나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C, M, J 라는 이니셜도 특정인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저 복잡하게 암호화된 하나의 디지털 서명 해시값 해시밸류만이 존재했다. 요엘 오스프라임. 서하는 미간을 좁혔다. 이것은 일반적인 결제 라인이 아니었다. 유일 그룹 내부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요구하는 거래에만 사용되는 그룹 총수의 직인과도 같은 최상의 인증 코드였다. 최민준이 아무리 실세를 한들 부회장 직함으로 그룹 총수의 인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서하의 머릿속이 혼란에 빠졌다.
만약 최민준이 이 코드를 도용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범죄를 그룹 총수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했다는 뜻이 된다. 혹은 그룹 총수가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했다. 그녀는 이 코드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유일그룹이 과거에 발표했던 모든 기술 백서, 보안 포럼 자료, 심지어 사내 개발자 블로그의 흔적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2년 전, 즉 선대 회장이 사망하고 새로운 회장이 막 취임했을 무렵 배포된 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ERP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 초안을 찾아냈다. 그 문건에는 YOAL, AUTH, 프라임 코드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룹의 법적, 재정적 모든 활동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마스터키, 그룹 총수 차일만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이 절대 불가함. 그리고 그 코드에 관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당 강기 EXEC 캉엑ЗEC, 즉 강케잉 회장의 실행 코드라는 뜻이었다. 서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유일그룹의 현 회장, 2년 전 취임했지만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 언론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오직 강 씨 일가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강 회장.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름, 자신의 약혼자 강지훈.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다. 중소기업 기획팀들이, 낡은 아파트, 소박한 데이트. 그녀가 사랑하는 강지훈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총수와는 그 어떤 교차점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지훈이 보였던 기묘한 행동들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유일 로지스틱스 부사장의 평판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것, 그녀의 신변 안전에 대해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르테미스 홀딩스라는 최고급 정보를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정보력.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동명이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유일그룹의 선대회장 강만평의 부고 기사를 다시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기사의 아주 작은 구석, 유족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상주 강지훈.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관세청의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YOIL, AUTH, 프라임. 코드가 사용된 시점은 모두 강만평 회장이 사망한 이후, 즉 강지훈이 회장직을 승계한 이후의 날짜들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곧 결혼하려 했던 남자, 그 평범하고 다정했던 약혼자 강지훈이 사실은 유일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 강 회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강 회장은 최민준의 거대한 비자금 흐름을 최종 승인한 장본인이었다. 서하는 모니터에 떠있는 KANG EXEC라는 글자와 자신의 휴대폰 배경화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공용 작업실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윤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와 휴대폰을 번갈아 응시했다. 상주, 강지훈, 캉엑ЗEC. 두 개의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타올랐다. 그녀가 사랑했던, 평범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이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2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 낡은 아파트에서의 소박한 저녁 식사, 그녀의 경무를 걱정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유일그룹 총수 강지훈 회장이 치밀하게 연출한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렇다면 그가 왜 자신에게 접근했을까? 단순한 유의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태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최민준의 비자금을 덮기 위해 혹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장기말로 그녀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이메일, 아르테미스 홀딩스라는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강지훈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한 것이다. 그녀가 최민준을 물어뜯을 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보처럼 그 칼을 쥐고 춤을 췄다. 심지어 YOOIL, AUTH 프라임 코드, 즉 자신의 약혼자가 최종 승인한 범죄 기록을 스스로 파헤친 셈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 로지스틱스에서 겪은 수모, 김 파트너의 배신, 최민준의 압박까지도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얼굴을 하고 그녀를 지켜보며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가 느꼈던 사랑은 사실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통제와 감시의 일부였을 뿐이다. 서한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배신감과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스튜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하에게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왔어. 서하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표정이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위선적인 연기가 구역질 났다. 서하는 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다. 앉아봐.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묵묵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걱정돼.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서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회장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망상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 혹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일말의 미련 때문이었을까? 유일그룹, 당신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서하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진실의 핵심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알지 못했다. 서하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지금 당장 말해. 서하가 소리쳤다. 유일 로지스틱스 부사장 얘기, 최민준 얘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건데? 그녀는 그가 아르테미스 홀딩스 파일을 보낸 장본인이라는 것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패였다. 당신, 혹시 그들과 한 패야 최민준의 비자금. 당신도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모호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두려웠다. 지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서하가 최민준을 넘어 자신에게까지 의심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것은 최민준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서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서하야, 제발 날 믿어줘.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발. 그 감사건에서 손떼.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위험해. 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애원했지만 그 말은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의미로 서하에게 전달되었다. 위험하다는 말. 그것은 명백한 협박으로 들렸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자신의 정체, 즉 유일그룹 총수가 연루된 거대한 범죄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하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최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다. 날 믿으라고. 당신은 날 2년 동안 속였어. 그런데 뭘 믿으라는 거야?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위험하니까 손 떼라고. 그게 당신의 본심이었구나. 내가 진실에 다가가는 게 두려운 거겠지.
당신의 그 더러운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녀는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지훈은 맞은 뺨을 감싸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하야,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결혼,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한편 유일그룹 본사 60층 최민준 부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앞에 선 부하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관세청 서버까지 들어갔다고 아르테미스 홀딩스 파일도 모자라서 그는 스위스 은행의 기록이 어떻게 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윤서아 변호사의 모든 통신 기록을 추적했지만 아르테미스 관련 파일은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부하의 변명에 최민주는 잿더리를 집어던졌.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년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는 코너에 몰렸다. 윤서아가 가진 증거들은 에테르 무역을 넘어 자신의 10년 묵은 비자금 전체를 겨누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여자, 내일 결혼식이라고 했나? 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약혼자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됐어. 최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 잔인한 광기가 번졌다. 좋아. 아주 좋은 무대야. 그 결혼식장. 우리가 아주 특별한 선물로 축하해줘야지.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에 연락을 취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내일 오전 11시 윤서아 변호사의 결혼식장에 맞춰 기사를 터뜨린다. 제목은 대기업 기밀 빼돌린 파렴치한 변호사. 결혼식 당일 긴급 체포. 증거는 태양법무법인에서 받은 그년의 업무상 과실 징계 서류면 충분해. 그리고 그가 소리쳤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즉시 보안팀을 투입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산업 스파이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연행해.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는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만들면 그만이야. 약혼자가 보는 앞에서,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내는 거다. 최민주는 승리를 예감한 듯 비열하게 웃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의 침실, 서아는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문 밖에서 지훈이 몇 번이고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녀는 이 기만극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최민준, 그 두 남자의 가면을 벗겨낼 무대로서 그들의 결혼식장을 선택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의 아파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현악 사중주가 흐르고 잘 차려입은 하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며 신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성스러운 공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오늘 이곳은 축복의 장소가 아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전쟁터의 중심이었다. 윤서아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퍼진 로드 입구에 섰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되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음악이 바뀌고 거대한 문이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하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신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기만극의 주연 배우를 만나러 가는 차가운 전사였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재단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강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역시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행복한 신랑의 설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 서하가 퍼부었던 분노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고뇌, 그리고 서하에 대한 애절한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사랑과 의심,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의 교류였다. 서하는 그가 어젯밤 왜 자신을 붙잡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를 이 위험한 무대에서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서하가 제단 앞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지훈의 손에 넘겨주었다. 지훈의 손은 차가웠. 서하의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서약의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두 주연 배우는 이 위태로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윤서아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서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결혼식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어져 쳐졌다. 음악이 멎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경악 속에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의 최민준 부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유일그룹의 보안팀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성스러운 결혼식장을 순식간에 살벌한 신문장으로 바꿔놓았다. 이게 무슨... 서하의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최민준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버진 로드를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제단 바로 앞에 멈춰서서 신부 복장을 한 서하를 경멸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 위선적인 연극은 여기서 끝이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결혼식장 전체를 장악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실세. 유일그룹 최민준 부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왜 남의 결혼식에 난입했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최민준은 서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기 서 있는 저 여자, 윤서하, 저 여자는 변호사의 탈을 쓴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다.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하의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을 뻔했다. 무슨 소리여? 당신 미쳤어.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서하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아직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의 연약한 분노처럼 들렸다. 최민주는 그런 지훈을 코웃음치며 밀어냈다. 넌 빠져. 애송이, 네가 이 여자의 실체를 몰라서 속았거나 아니면 공범이겠지. 둘 다 곧 알게 될 테니. 최민주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이 여자는 태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는 직위를 악용해 유일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에테르무역을 비롯한 회사의 1급 기밀, 금융정보와 영업 비밀을 훔쳐내어 외부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려한 뭉치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은 태양 법무법인에서 직접 발행한 징계 통보서다. 윤서아가 중대한 업무상 과실과 기밀 유출 시도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는 증거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감히 신성한 결혼식을 올리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김영철 파트너가 조작한 거짓 징계 서류였다. 최민주는 이 결혼식장을, 서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사형 집행장으로 만든 것이다. 하객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서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민준이 일부러 기자들을 부른 것이었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최민준이 보안팀에게 명령했다. 산업 스파이 및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혐의 현행범으로 연행한다.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로 압수해 보안 요원 2명이 재단 위로 올라와 서하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서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모욕과 수모 속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약혼자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그림인가요? 이게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의 대가인가요? 당신은 정말 최민준과 한패였습니까? 그녀는 그의 마지막 대답을, 그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무너진 결혼식장에서 그는 평범한 강지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될 것인가? 최민준의 보안 요원들이 윤서아의 팔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하객들의 비명과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킨 혼돈의 한가운데서 최민준에게 밀려나 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약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멈춰.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명령이었다. 결혼식장 전체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요원들조차 본능적인 위압감의 동작을 멈췄다. 서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2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민준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터뜨렸다. 뭐 멈춰. 내 놈이 뭔데. 감히 날 막아서 이 애송이가 정말 죽고 싶은 건가. 그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저놈도 저 여자랑 한패다. 당장 저놈부터 끌어내. 요원들이 다시 지훈을 향해 움직였다. 우아르. 결혼식장의 문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압적으로 열렸다.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검은색 특수정장에 유일그룹의 공식 휘장을 단 정예 경호팀이 일사불란하게 식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최민준의 사설 보안팀과는 격이 다른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강지훈의 신복, 정현우 실장이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 실장의 팀은 순식간에 최민준의 요원들을 제압하고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기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정현우 실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진 로드를 걸어 재단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는 최민준이나 서아가 아닌 바로 강지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결혼식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장님.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강지훈, 네가 왜? 유일그룹의 회장. 그가 격렬하고 무시했던 서아의 평범한 약혼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베일 속의 유령 회장이었다. 서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끔찍한 의심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가 회장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를 2년간 속였던 남자. 그리고 어젯밤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던 남자가 바로 유일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었다. 지훈은 최민준의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줄의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CEO의 것이었다. 하객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이 자리를 불미스러운 진실을 밝히는 심판의 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민준을 응시했다. 최민준 부회장, 공식적인 호칭이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유일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10년 이상 그룹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준이 발악했다. 증거도 없이 감히 나를. 지훈이 정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결혼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양쪽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서아가 밤새워 찾아냈던 아르테미스 홀딩스의 스위스 은행 거래 내역, 에테르 무역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관세청의 허위 수출입 신고 내역이 빼곡하게 떠올랐다. 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아에게 머물렀다. 이 증거들은 여기 서 있는 윤서아 변호사가 당신들의 온갖 방해와 태양 법무법인 김영철 파트너의 배신,
그리고 살해 협박 속에서도 변호사로서의 신념과 정의감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밝혀낸 것입니다. 최민주는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보고 절망했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건 다 위조야. 그리고 저 관세청 기록 YOOIL AUTH 프라임. 저건 회장 승인 코드다. 내 놈도 공범이야. 강지훈,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서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 역시 그 코드가 마지막 의문이었다. 지훈은 최민준을 비웃었다. 공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YOIL AUTH 프라임. 코드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타났다. 그 코드는 당신 같은 내부의 쥐새끼를 잡기 위해 선대 회장님께서 그리고 내가 직접 설계한 함정 코드다. 모두가 경악했다. 그 코드로 승인된 모든 거래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룹감사팀의 최고 등급 감시 목록으로 자동 전송되어 모든 로그가 백업된다. 10년간 당신이 저지른 모든 횡령 내역이 바로 네 손으로 직접 우리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된 셈이지. 최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얕보았던 선대 회장의 아들, 그 어린애라고 무시했던 강지훈에게 완벽하게 놀아난 것이다. 그는 다리가 풀려 재단 아래로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 무너진 결혼식장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 실장이 귀 속의 인이어에 낮게 말했다. 검찰, 진입합니다. 결혼식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민준과 하객석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김영철 파트너를 포함한 그의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 역사적인 체포 장면을 담기 위해 광적으로 터졌다. 모든 혼돈 속에서 재단 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하와 턱시도를 입은 강지훈. 진실은 밝혀졌고 악당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서 있었다. 지훈이 CEO의 가면을 벗고 고통과 미안함이 뒤섞인 한 남자의 얼굴로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방금 밝혀진 반전의 진실 사이에서 거칠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자들과 검찰, 충격에 빠진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결혼식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부서진 꽃 장식과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방금 전의 아수라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단 위에는 이 모든 비극과 진실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윤서아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순백색은 이제 축복이 아닌 기만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최민준과 김영철 파트너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 지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해결된 사건이 아닌 산산조각 난 신뢰였다. 강지훈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지만 서아가 차갑게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2년간 사랑했던 다정한 약혼자의 얼굴과 방금 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냉혹한 유일그룹 총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혹은 둘 다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서아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처음부터 도서관에서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야. 그녀의 질문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배신당한 영혼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장기말이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서 회장의 위험은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만 남아있었다. 아니야, 서하야. 제발. 그것만은 믿어줘. 도서관에서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유일한 행운이자 우연이었어. 난 정말 강지훈으로서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서하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한 비리 사건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어 당신이 보낸 거잖아. 아르테미스 홀딩스 파일. 당신은
내가 최민준을 물어뜯을 칼이 되길 바랐던 거야. 내가 당신의 복수를 대신해 주길 바랐던 거지. 그녀의 절규가 텅 빈 식장을 울렸다. 지우는 그녀의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맞아. 그가 고통스럽게 시인했다. 당신이 유일 로지스틱스 건을 맡게 되었을 때 난 당신이라면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을 시험했고 당신을 이용했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잘못이야. 그는 서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서하야, 내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건 최민준 때문만은 아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주변엔 내 돈과 권력만을 보는 사람들 뿐이었어. 난 유일그룹 총수가 아닌 그저 강지훈으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서하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구나.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걸쳐진 턱시도를 밀어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를 방패로 썼고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를 인형으로 삼았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서하는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찢듯 움켜쥐고 재단 아래로 내려갔다. 축하해. 강지훈 회장님. 당신은 완벽하게 승리했어. 최민준을 잡았고 그룹도 지켰으니까. 하지만 난 아니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 이 결혼, 그리고 우리의 관계, 모든 건 여기서 끝이야. 지우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텅 빈 결혼식장, 무너진 재단 위에 홀로 남은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서하가 떠나간 문 밖으로 이제야 뒤늦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밀려 들어왔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유일그룹 게이트로 연일 시끄러웠다. 최민준 부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횡령, 배임, 증거인멸, 산업, 스파이, 누명 조작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태양법무법인은 김영철 파트너의 구속과 동시에 신뢰를 잃고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거대 재벌의 압력과 소속 로펌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친 정의로운 변호사. 모든 언론이 그녀를 조명했다. 그녀에게는 국내 최고 로펌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서하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결혼식이 끝난 직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적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파헤친 진실이 강 회장의 함정 코드 덕분에 완성되었다는 아이러니도 인정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 달 전 서하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바로 유일그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총수의 약혼녀나 아내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유일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주도하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구조조정 및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서하는 그 쇄신 작업의 핵심, 준법감시 및 윤리경영실의 신임 실장 사장급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총수인 회장을 포함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독립 권한을 보장할 것. 지훈은 그 조건을 즉각 수용했다. 서하는 이제 유일그룹 내부에서 총수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정의의 칼이 되었다. 유일그룹 본사 61층 회장 집무실. 강지훈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유일그룹의 강력한 리더로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3개월간 그는 서하와 회사에서 수십 번 마주쳤다. 이사회에서도 복도에서도. 하지만 두 사람은 철저히 회장님과 실장님으로 서로를 대했다. 서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사적인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일그룹의 썩은 구름을 도려내는 데만 집중했다. 회장님, 윤 실장님께서 결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현우 실장의 보고에 지우는
지친 눈을 들었다. 서하가 서류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업무의 공기만이 흘렀다. 최민준, 라인 임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안입니다. 검토해 주시죠.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서명하려던 순간 서하가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8번 항목을 다시 보시죠. 선대 회장님 시절부터 관여된 부분이라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외 없는 원칙 적용입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약혼녀가 아니었다.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을 감시하는 위치에서 그룹을 이끄는 당당한 파트너였다. 그는 서하가 만들어낸 이 건강한 긴장감이 싫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다. 윤 실장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죠. 서하가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서하 씨,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서하가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3개월 전 그녀가 사랑했던 강지훈의 목소리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강지훈으로서 윤서하 씨에게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서하는 잠시 침묵했다.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의 시작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고 비극으로 끝났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